카이라트와 올림피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두 팀의 최근 흐름입니다. 카이라트는 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변동폭이 심하고 수비 라인 간격이 자주 흐트러집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성공률도 낮아 쉽게 전개를 허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공격 전개가 패턴보다 개인 의존도가 높아 상대가 압박을 조금만 강화해도 흐름이 잘 끊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올림피아는 최근 경기력 안정감이 매우 좋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이 탄탄하며 라인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역습 전개 속도가 빠르고 세트피스 완성도도 높은 편입니다. 원정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팀 특징상 이번 경기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비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째, 중원 지배력입니다. 카이라트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올림피아는 12선 압박이 조직적이며 중앙을 장악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중앙 싸움에서의 우위는 경기 전체 주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수비 안정감입니다. 카이라트는 뒷공간 대응이 느리고 수비 라인이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리커버리 속도가 부족합니다. 올림피아는 라인 간격이 안정적이며 측면 수비 전환도 빠릅니다. 이 수비 안정감 차이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술적 패턴의 완성도입니다. 카이라트는 공격 시 풀백이 지나치게 올라가며 역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피아는 직선적인 역습과 빠른 전진 패턴이 강점이기 때문에 카이라트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술 예상 흐름을 보겠습니다. 카이라트는 초반 홈 분위기를 활용해 템포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 압박이 잘 되지 않으면 전개가 무너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과 체력 모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림피아는 경기 초반부터 중원 압박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라트의 뒷공간을 빠르게 노리는 역습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은 탐색전, 후반은 올림피아가 점차 우위를 확보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승부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올림피아의 중원 압박이 얼마나 통하느냐? 둘째, 카이라트 수비 뒷공간이 얼마나 자주 열리느냐? 셋째, 후반 체력 저하 시 카이라트의 집중력 유지 여부입니다. 이 포인트들이 모두 올림피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올림피아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중원 우위, 그리고 카이라트의 수비 불안과 후반 기복을 고려했을 때 원정팀의 승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예상 승리팀은 올림피아입니다. 경기 흐름은 올림피아가 중원 장악 후 역습을 기반으로 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향을 예상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0대1 또는 1대1을 전망합니다. 인테르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구성, 최근 흐름, 공격 패턴, 수비 안정감, 그리고 경기 템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인테르의 승리는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두 팀의 기본 흐름을 보겠습니다. 인테르는 리그에서는 강하지만 챔스에서 상위권 팀을 만날 때는 특유의 단점이 빠르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뒷공간, 중원 압박이 풀릴 때 발생하는 측면 노출, 그리고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나타납니다.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경기 운영이 다소 수동적이며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버티는 시간이 길지 못한 편입니다. 반면 리버풀은 챔스와 같은 큰 무대에서 경기 템포를 스스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중원에서 볼을 회수하고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빠르게 공격 방향을 바꾸는 구조가 잘 짜여 있으며 특히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점유를 방해하는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우위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양팀의 중원 경쟁력 차이입니다.
인테르는 중원에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압박 전환이 늦어지면 중앙이 쉽게 뚫리고 상대에게 빠른 템포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중원 압박 구조가 탄탄하고 두세 번의 짧은 패스 교환만으로 압박을 벗겨내며 전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리버풀이 확실한 우위입니다. 둘째, 측면 싸움에서의 우위입니다. 인테르는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뒷공간이 비어버리고 전환 속도가 느린 경기에서는 그 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리버풀은 이 빈 공간을 공격하는데 능숙하며 측면 스프린트와 중앙 침투의 연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측면 뒷공간 공략이 리버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패턴 완성도의 차이입니다. 인테르는 공격 패턴이 비교적 단조롭습니다. 좌우로 넓게 사용하긴 하지만 중앙에서의 결정적 패스나 박스 앞에서의 창의성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리버풀은 다양한 침투 패턴, 속도 기반 전환 패스, 강한 압박 후 빠른 슈팅 전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전술적으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초반에 안정적으로 경기하려 하겠지만 리버풀이 중원 압박을 성공시키는 순간 경기 흐름은 크게 리버풀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리버풀은 측면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위협적인 찬스를 꾸준히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인테르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리버풀 압박을 버티는 과정에서 경기 내내 볼 점유 시간이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인테르는 박스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승부의 분기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리버풀의 중원 압박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느냐? 둘째, 인테르가 측면 뒷공간을 얼마나 잘 커버할 수 있느냐? 셋째, 인테르가 템포를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 모두 리버풀이 우세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무승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 초반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경기 전체를 길게 보면서 운영할 경우 인테르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스코어가 오래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버풀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테르의 승리는 낮다고 판단합니다. 전술적 구조, 최근 경기력, 템포 유지 능력, 중원 전투력, 측면 싸움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무승부 가능성은 보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최종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버풀 승 우세, 무승부 가능성 존재, 인테르 승 배제. 예상 스코어는 0대1, 1대2 혹은 1대1 정도를 전망합니다. 아탈란타와 첼시의 대결입니다. 아탈란타는 공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에서 기복이 심하고 특히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도 실점률이 높고 후방 빌드업에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실수가 자주 나오며 중앙과 측면 사이 공간을 자주 내주고 있습니다. 첼시는 시즌 중반 이후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면서 공격과 미드필드 전개가 더 정교해졌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실점이 크게 줄었고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가 매끄럽고 효율적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탈출하는 능력,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는 방식, 중원 압박 대응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전력 비교에서도 첼시가 앞섭니다. 공격진의 질, 미드필드의 조직력, 수비 라인의 안정감 모두 아탈란타보다 우위입니다. 개인 능력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확실해 빅매치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첼시 쪽에 더 많습니다. 전술적 상성도 첼시가 우세합니다. 아탈란타는 높은 라인을 전진 배치해 압박을 거는 스타일인데 이 전술은 빠른 역습을 가진 팀에게 매우 취약합니다. 첼시는 빠른 전환, 침투, 정확한 전진 패스, 측면 활용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아탈란타의 전진 압박 뒤
공간을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과감하게 나올수록 첼시에게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 및 컨디션에서도 첼시가 안정적입니다. 아탈란타는 시즌 내내 부상 변수가 이어졌고 수비 조합의 완성도 역시 낮습니다. 반면 첼시는 회복한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스쿼드가 거의 정상화되었고 교체 카드의 질도 아탈란타보다 좋습니다. 일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리그와 유럽 대회 병행으로 체력 부담이 크고 후반부 실점 비중이 높습니다. 첼시는 최근 일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기 내내 안정적인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 흐름 역시 첼시 쪽 안정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배당부터 원정 승리 확률이 더 높게 잡혀 있고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경기력과 상성이 첼시 쪽에 있다는 배당사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경기력 첼시 우위, 수비 안정성 첼시 확실한 우위, 전술 상성 첼시 압도적 우세, 부상 컨디션 첼시가 안정, 일정 첼시 우세, 배당 흐름 첼시 우세. 최종 결론은 원정팀 첼시 승리 예상입니다. 경기 흐름 자체가 첼시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아탈란타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과 슬라프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슬라프라의 장점은 활동량과 압박 강도입니다. 상대보다 전력이 낮은 팀이 이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집중력과 압박 밀도입니다. 슬라프라는 이 부분에서 확실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에서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흔드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의 끈질긴 대인 대응은 토트넘처럼 빌드업 과정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력 자체는 상위권 팀이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뒷공간 관리가 불안하고 미드필드에서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흐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라프라가 강한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실수를 유도한다면 경기의 주도권이 토트넘에게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라프라는 공격력이 폭발적인 팀은 아니지만 전방에서의 순간적인 속도, 측면 침투, 세트피스 활용이 강점입니다.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어내는 팀의 특징은 화려한 공격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회를 실점으로 연결하지 않는 집중력입니다. 슬라프라는 이 부분에서 단순하고도 확실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토트넘 수비의 불안 요소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슬라프라는 토트넘에게 점유를 허용하면서도 중원과 이선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는 형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이 볼을 소유하는 흐름에서 실수가 나오면 그대로 역습으로 연결할 수 있고 토트넘 풀백 뒤 공간이 크게 열릴 경우 슬라프라는 그 공간을 노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슬라프라의 침투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 요소도 이변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슬라프라는 경기 내내 활동량이 유지되는 팀이고 후반까지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체력 저하가 발생하면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전방 압박이 무너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점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슬라프라의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상 및 스쿼드 상황도 변수입니다. 토트넘은 몇몇 핵심 자원의 체력 부담이 남아있고 백업 자원의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슬라프라는 물론 전력은 떨어지지만 팀 조직력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정 구간에서 전원이 같이 움직이는 압박은 오히려 토트넘보다 안정적입니다. 이런 구조는 원정팀이 강팀에게 이변을 만들 때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배당 흐름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토트넘 승리 배당이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무승부와 원정승 배당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역으로 리스크가 토트넘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강팀이 배당에 비해 경기력 기복을 보일 때는
변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며 현재 토트넘의 불안정한 수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한 분석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슬라프라가 이변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불안과 압박 취약성, 슬라프라의 끈질긴 압박과 활동량, 토트넘 수비 라인의 뒷공간 노출, 세트피스와 단순하지만 확실한 공격 패턴, 토트넘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발생하는 집중력 저하, 원정팀의 부담 없는 플레이 스타일. 결과적으로 전력 차이가 존재함에도 토트넘이 압박에 흔들리는 패턴을 보일 경우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그 틈을 슬라프라가 파고들면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슬라프라의 득점 방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효율적이고 토트넘 수비의 빈틈을 공략하기에 충분한 구조입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트넘 승리는 없다는 가정하에 슬라프라의 원정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경기 흐름이 압박역습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슬라프라가 승리까지 가져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아이노벤과 AT 마드리드의 맞대결은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예측이 까다로운 경기 중 하나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폼이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고 스타일 역시 극명하게 다른 만큼 경기 양상은 팽팽한 균형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전력, 최근 흐름, 전술, 일정, 변수까지 포함해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노벤의 최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노벤은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전방 압박이 강하며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사용하는 유연한 빌드업이 특징입니다. 특히 홈에서의 득점력은 매우 안정적이며 빠른 템포의 축구를 기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합니다. 주전 공격수들의 몸 상태도 좋은 편이라 AT 마드리드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면에서도 홈에서는 라인 간격이 잘 유지됩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넓어 AT 마드리드의 역습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 중반 이후 체력 저하와 측면 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이 부분은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AT 마드리드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도 특유의 조직적인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을 봐도 실점이 크게 늘지 않았고 실리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필요한 순간 집중력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강팀이며 특히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한 만큼 어려운 원정에서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충분합니다. 다만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전방 결정력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치는 팀일 경우 공격 전개가 막히고 롱볼 의존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노벤의 강한 홈 압박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아이노벤은 빠른 패스 템포와 공격적 압박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고 AT 마드리드는 라인을 깊게 두고 수비 안정에 집중하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설계가 예상됩니다. 즉, 경기 스타일은 공격 주도권을 아이노벤이 가져가고 AT 마드리드는 철저하게 대응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특정한 패턴에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누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서로의 장단점이 맞물리며 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일정입니다. 두 팀 모두 일정이 타이트하지만 AT 마드리드는 최근 원정 일정이 많아 체력 부담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노벤은 홈에서 이어지는 일정 덕분에 체력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AT 마드리드는 로테이션 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인 팀이라 일정 부담이 경기력에 크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균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아이노벤은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크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치의 우위는 AT 마드리드에게 있지만 홈팬들의 에너지는 아이노벤에게 강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즉, 양쪽 모두 심리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한쪽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서로의 강점이 그대로 부딪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노벤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AT 마드리드의 단단한 수비를 쉽게 무너뜨리기 어렵고, AT 마드리드는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득점력이 불안한 원정 경기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서로의 패턴이 상쇄되며 득점이 많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아이노벤의 홈 공격력과 AT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는 서로를 잠그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양 팀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며 무리하게 공격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0-0 또는 1-1의 모습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모나코와 갈라타사라이의 맞대결은 이번 라운드에서 전력, 흐름, 스타일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경기입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모나코가 우위에 있으며 승리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갈라타사라이의 특유의 변칙성과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까지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 역시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양팀의 현재 흐름, 전술적 특징, 일정, 경기 변수들을 기준으로 이 경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나코의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모나코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이 높아 경기마다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중원에서부터 템포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상대팀을 꾸준히 압박합니다. 측면 전개도 다양해 우측 풀백의 오버래핑과 중앙에서의 빠른 패스, 조합을 번갈아 사용해 갈라타사라이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비면에서도 최근 실점이 줄었고 중앙,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살아난 점은 모나코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시즌 경기력의 기복이 다소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전술적 유연함과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 강도는 경기마다 다르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미드필드 라인을 깊게 가져가며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빠른 공격 전환 능력은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접근을 선택하면서도 공격 전개에 있어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전진하는 특성이 있어 한 방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갈라타사라이 수비 라인의 흔들림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으며 모나코의 강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모나코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공격 템포를 최대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율을 확보하고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계속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이면서 상황에 따라 라인을 끌어올리는 유연한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경기 양상은 모나코가 계속해서 두드리며 갈라타사라이는 역습 찬스를 노리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나코는 최근 경기 일정이 약간 타이트하지만 홈 경기 비중이 높아 체력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원정 일정이 길어지며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모나코가 후반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모나코가 약간 우위입니다. 홈팬들의 응원과 최근 상승세는 팀 전체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원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과 끈질긴 경기 스타일을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무승부 가능성을 남겨두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전술적 주도권과 경기력에서 조금 더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격 템포, 득점력, 수비 안정감 모두 상대보다 우위에 있으며 홈 경기라는 점 역시 모나코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갈라타사라이는 강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예상 밖의 경기력을 보여준 경험이 많고 역습 한 방에 파괴력이 있는 만큼 경기 내내 긴장을 놓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모나코가 주도하되 갈라타사라이가 끝까지 버티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개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모나코 승리가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홈 경기력과 전체적인 스쿼드 밸런스가 갈라타사라이보다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갈라타사라이의 역습 완성도와 강팀 상대로의 집중력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1-1 혹은 후반 단 한 번의 실수로 흐름이 바뀌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 경기 양상은 꽤 팽팽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모나코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니용 SG와 마르세유의 맞대결은 경기 스타일과 전력 구성이 명확히 다른 두 팀이 만나는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경기력, 선수 구성의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마르세유가 더 우세한 상황이며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니용 SG 특유의 활동량 높은 압박과 홈 경기에서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양 팀의 최근 흐름, 전력 상황, 전술적 특징, 일정,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위니용 SG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니용 SG는 홈에서 경기 템포가 높아지고 압박 강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볼 경합과 빠른 공수 전환이 팀의 핵심 강점입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위축되지 않고 공격적인 라인 배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마르세유에게도 초반부터 부담을 줄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스쿼드의 깊이는 마르세유에 비해 떨어지고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반복된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측면 수비의 간격 문제가 자주 드러나는데 이는 마르세유의 측면 돌파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마르세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르세유는 경기력의 안정감이 회복되고 있으며 공격진의 결정력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 장악력이 좋아지면서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유지하면서도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유기적인 공격 패턴을 보여줍니다. 빠른 패스 템포와 과감한 전진 패스는 위니용 SG의 압박을 뚫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최근 큰 흔들림이 없으며 중앙 수비의 안정감이 뚜렷하게 살아나면서 실점 관리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위니용 SG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며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돌파로 마르세유 수비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동시에 공간이 크게 열리는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르세유는 이 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중원에서 빠르게 전개해 측면으로 연결하고 빠른 침투로 마무리를 노리는 방식이 이번 경기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위니용 SG는 최근 연속된 경기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팀 특성상 체력 저하가 후반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마르세유는 로테이션 운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핵심 자원의 출전 시간이 잘 조절되고 있어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마르세유에게 유리합니다.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하고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니용 SG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반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경험치와 운영 능력 면에서 마르세유가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 흐름이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마르세유가 더 침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다양한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력, 경기력, 전술적 완성도, 체력 관리, 유럽 경험 모두 마르세유 쪽이 더 나은 상태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강점입니다. 물론 위니용 SG의 홈 에너지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압박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마르세유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경기는 마르세유의 승리가 가장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경기 내내 안정적인 운영과 빠른 전개를 유지하면서 위니용 SG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코어는 1-2 혹은 0-1 형태의 마르세유 우세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비아레알과 코펜하겐의 맞대결은 두 팀의 스타일 차이가 매우 뚜렷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주도하기 어려운 경기로 예상됩니다. 비아레알이 전력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최근 경기력의 기복과 수비 불안, 그리고 코펜하겐의 조직적인 운영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 팀이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키며 경기 내내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지금부터 양 팀의 최근 흐름, 전술적 구조, 일정, 체력, 심리적 요인까지 조합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의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전통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패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큽니다. 공격진의 결정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수비 라인의 흔들림이 잦아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선제 실점 이후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며 경기 내 변수가 많아졌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지면 빌드업이 끊기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조직적인 수비 운영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패스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수비 밸런스가 좋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역습 찬스를 노리는 형태가 팀 전술의 중심입니다. 코펜하겐은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준 집중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숫자를 많이 투입하지 않지만 효율적인 찬스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은 기회로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비아레알은 경기의 주도권을 점유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에서는 공을 오래 소유하며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코펜하겐은 이러한 점유 기반 팀을 상대할 때 견고한 블록을 구축하고 공간을 최소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과 하프라인 부근에서 수비 라인을 압축해 비아레알의 패스 흐름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이 방식은 비아레알의 빌드업을 상당히 느리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아레알이 점유하고도 결정적인 기회를 쉽게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일정이 다소 빡빡해 핵심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패턴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일정 간격이 비교적 일정해 체력적인 부담이 덜하며 수비 중심 전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면 무승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비아레알이 홈 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게 곧 승리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아레알은 홈에서도 수비 집중력 문제를 반복해왔고 경기 흐름이 맞지 않을 때 조급함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오히려 원정에서 압박이 적어 더 정돈된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으며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팀 특성상 심리적 부담 없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장단점이 서로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아레알은 점유율을 가져가겠지만 결정력과 수비 불안이 문제이며, 코펜하겐은 안정적으로 버티고 역습을 노리겠지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만큼 강한 화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기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중원 싸움이 길어지는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최종 결론은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비아레알의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의 기복과 코펜하겐의 안정적인 운영이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코어는 1-1 혹은 0-0 형태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상됩니다. 카라바흐와 아약스의 맞대결은 전력, 경험, 전술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카라바흐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약스가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카라바흐의 승리 가능성은 낮게 판단됩니다. 경기 스타일 역시 아약스가 주도권을 잡기 좋은 구조로 예상되며, 카라바흐는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우세 요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의 최근 흐름, 스쿼드 구성, 전술적 특징, 체력과 일정, 심리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라바흐의 최근 흐름입니다. 카라바흐는 홈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높고 빠른 전환을 활용한 공격 패턴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압박 실패 시 뒤 공간을 쉽게 내주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됩니다. 빌드업 능력이 안정적이지 않아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면 공을 잃고 위험 상황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공격에서는 속도는 있지만 마무리의 결정력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가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일 경우 득점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아약스는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력의 기본 수준은 카라바흐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드필드 구성의 질이 우수하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에서도 아약스가 한 단계 우위에 있습니다.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압박을 탈출하는 패턴도 잘 잡혀 있습니다. 특히 패스 템포와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 카라바흐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개인 실수의 위험이 있지만 전체적인 라인 조직력은 카라바흐보다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은 아약스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카라바흐는 빠르게 공격 전환을 시도하며 아약스 수비 뒷공간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약스에게 오히려 유리한 패턴일 수 있습니다. 아약스는 상대가 라인을 올리거나 전환 과정에서 공간을 내줄 때 빠르게 공을 되찾아 곧바로 공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카라바흐가 공격적인 접근을 할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약스의 미드필드 점유 능력은 카라바흐에게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고 카라바흐가 공을 오래 소유하기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정과 체력 측면도 변수입니다. 카라바흐는 최근 잦은 일정 속에서 주전 핵심 자원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 집중력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약스는 체력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특히 중원 자원들의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후반 운영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체력 차이는 경기 후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아약스가 유리합니다. 카라바흐는 홈에서 자신감 있게 경기하겠지만 유럽 대항전 경험과 위기 관리 능력은 아약스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아약스가 더 침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접전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다양한 요소가 아약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력 차이, 미드필드의 완성도, 전술적 유연성, 체력 관리, 경기 운영 능력 모두 아약스가 우세합니다. 카라바흐는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외에 아약스를 흔들 수 있는 패턴이 부족하고
경기 내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약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카라바흐의 승리 가능성은 낮으며 아약스가 전체 경기 흐름을 유지하면서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레버쿠젠과 뉴캐슬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구성, 최근 흐름,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홈과 원정의 강약까지 고려했을 때 레버쿠젠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그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부터 살펴보면 레버쿠젠은 시즌 전체를 통해 꾸준히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안정된 패스 전개, 측면 오버래핑을 활용한 공격 루트, 그리고 전방 압박의 조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선제 득점 확률이 높고 경기 운영의 완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팀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뉴캐슬은 시즌 중반부터 이어진 스쿼드 컨디션, 기복과 잦은 부상자 문제로 인해 원정 경기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득점력 자체는 충분하지만 수비 라인 간격 유지와 미드필드 압박 지속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전력 구성에서도 레버쿠젠이 우위를 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선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작업이 경기 전체를 주도하는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원 장악력과 빌드업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레버쿠젠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뉴캐슬은 강한 피지컬과 빠른 역습이 장점이지만 상대가 중원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개 속도가 끊기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커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전술적인 면에서도 레버쿠젠이 확실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측면 마이너스 중앙 마이너스 후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다양성과 정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 비율이 낮고 상대 압박을 빠르게 무력화시키는 패턴이 잘 잡혀 있습니다. 뉴캐슬의 경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하지만 수비폭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레버쿠젠의 짧은 패스 조합과 전환 스피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홈과 원정의 흐름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버쿠젠은 홈에서 전술 감각이 더 또렷이 드러나고 공격 전개가 과감해지며 득점 기대치도 높아지는 팀입니다. 반면 뉴캐슬은 원정에서 실점률이 크게 오르고 경기력 자체가 일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강한 점유율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당 흐름을 기준으로 봐도 레버쿠젠이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단순한 인기팀이 아니라 최근의 경기력, 전력, 홈 강세가 확실하게 반영된 지표이며 뉴캐슬의 원정 불안정성이 평가에 뚜렷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중원 장악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이 역습 전개를 통해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그림은 레버쿠젠의 안정적인 운영 속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면 이번 맞대결은 레버쿠젠의 승리 예상이 가장 타당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벤피카와 나폴리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전력이 탄탄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술 구조, 최근 폼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벤피카의 승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나폴리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벤피카의 홈 경기력과 전술적 안정감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을 보면 벤피카는 리그에서는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결정력과 경기 운영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전개를 하면서도 전방에서의 마무리와 압박 유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시즌 중반 이후 안정적인 경기력을 되찾아가고 있고 빌드업 속도와 전방 압박의 강도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를 압박하며 흐름을 가져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력 구성에서도 나폴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구성력, 전진 패스의 정확도,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 등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벤피카는 수비 블록은 탄탄하지만 빠른 역습을 막아내는 대응에서 종종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나폴리처럼 중앙과 측면을 반복적으로 흔들어주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전술적 측면에서도 나폴리가 더 완성도를 갖춘 형태입니다. 중원을 넓게 쓰는 대형, 후방 빌드업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전방 이선의 연계 능력까지 전체 전술 플로우가 자연스럽습니다. 벤피카는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칠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편이며 세컨드볼 관리가 흔들릴 때 순간적으로 경기 흐름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나폴리의 빠른 전개와 높은 압박 강도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홈과 원정 흐름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벤피카는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는 점유율을 유지하고도 마무리에서 고전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원정에서의 전술 일관성이 높은 팀이며 상대 템포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정 성향은 강팀 원정에서 꾸준히 좋은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배당 흐름을 봐도 나폴리가 우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벤피카의 홈 강세와 실점 억제력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시장의 경계도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맞대결은 벤피카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기회를 노릴 수 있겠지만 경기 전체의 흐름은 나폴리가 더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압도력, 공격 패턴의 다양성, 원정에서의 안정감까지 고려했을 때 나폴리의 승리 예상이 가장 타당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벤피카의 홈 경기력과 유럽 무대에서 보여주는 끈끈한 운영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클리브리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과 객관적 지표에서는 아스널이 우세하지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클리브리가 홈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술적 상성, 최근 흐름, 홈 경기력, 그리고 아스널의 원정 불안 요소까지 고려하면 클리브리의 승리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을 보면 클리브리는 유럽 대항전에서 홈일 때 경기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빠른 전환, 측면에서의 적극적 오버래핑까지 공격 템포가 빠르고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뒷공간을 흔드는 장면이 많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기세에 올라타면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 팀입니다. 반면 아스널은 최근 일정 부담과 선수 로테이션 문제로 인해 원정 경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결정력 부족과 수비, 라인의 실수로 인해 원정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전력만 놓고 보면 아스널이 당연히 우위지만 전술적 상성에서는 클리브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아스널은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점유율 축구를 펼치지만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어올 때 후방에서 불안정한 패스 실수가 반복됩니다. 클리브리는 바로 그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가장 잘 사용하는 팀이고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스널의 높은 수비 라인을 빠른 스프린터들이 공략한다면 단 한 번의 역습으로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비적 측면에서도 클리브리는 홈에서 강해집니다. 미드필드 라인이 촘촘하게 압박을 유지하는 형태라 상대의 세컨드 볼을 잘 차단하고 실점 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아스널은 원정에서 중원 장악이 흔들릴 때 전체적인 수비 구조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클리브리가 경기 내내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스널은 중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정 요소입니다.
아스널은 리그와 유럽 일정이 연속으로 이어지며 주전 선수들의 누적 피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클리브리는 상대적으로 로테이션을 잘 유지하며 홈 경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정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우위 역시 경기 후반부에 이변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흐름을 봐도 아스널이 우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클리브리의 홈 강세를 반영해 시장에서 이변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객관적 전력뿐 아니라 실제 경기 흐름에서 클리브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아스널이 점유율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겠지만 클리브리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그리고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팀입니다. 아스널의 원정 불안 요소, 일정 부담, 전술적 상성 등을 감안하면 클리브리의 승리는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최종 결론은 홈팀 클리브리의 승리 예상입니다. 빌바오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우위에 있지만 경기 흐름과 상성, 홈과 원정 환경, 그리고 최근 컨디션을 종합하면 빌바오가 홈에서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단순히 약팀의 도전이 아닌 실제 경기 구조상 빌바오에게 유리한 요소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을 보면 빌바오는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빠른 공수 전환, 측면을 활용하는 후방 침투까지 경기 템포가 활발하며 특히 홈 관중의 에너지를 등에 업으면 경기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팀입니다. 실점 억제력이 뛰어나고 상대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드러나고 있으며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결정력 부족과 중원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술적 상성을 보면 빌바오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충분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파리는 후방 빌드업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과 중원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빌바오는 적극적인 압박과 중원 싸움에서의 투지를 강점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파리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파리의 측면 라인이 수비 전환 시 간격을 자주 놓치는 단점이 있어 빌바오의 측면 공격과 크로스 패턴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안정성에서도 빌바오가 유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는 전방 공격진의 압박 복귀가 느린 경우가 많아 상대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빌바오는 이를 활용해 중원에서 볼을 확보한 뒤 빠르게 전진하며 슈팅 찬스를 만드는 전환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빌바오의 수비 라인은 홈 경기에서 유독 견고해지며 강한 몸싸움과 공중볼 경쟁에서도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과 컨디션에서도 양 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와 컵대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확실히 감지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최근 로테이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체력적 우위는 후반부의 경기 흐름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대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흐름을 보더라도 파리가 우위로 설정되어 있지만 빌바오의 홈 경기력과 파리의 원정 불안정성을 반영해 무승부와 빌바오 승 가능성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주목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변 기대가 아니라 실제 경기 내용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가겠지만 빌바오는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체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춘 팀입니다. 점유율 싸움에서는 밀릴 수 있지만 압박 인텐서티, 전환 속도, 수비 조직력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빌바오의 승리 또는 무승부 예상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통적인 빅매치이지만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전력 구성, 전술적 상성, 최근 컨디션, 홈원정 환경까지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로 확실히 무게가 실리는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흐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력 기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방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고 경기 운영 면에서는 흔들리는 구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시즌 중반 이후 안정감을 되찾고 있으며 점유율뿐 아니라 전방 압박과 중원 컨트롤에서도 완성도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경기 내내 일관된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은 시티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전술적 상성에서도 맨시티가 우위입니다. 레알은 빠른 역습과 전방 개인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이지만 시티의 높은 점유율과 촘촘한 패싱 네트워크를 상대할 때는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와 압박, 저항 문제로 인해 수비 라인이 지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티는 전방의 위치 교환, 중앙 마이너스 측면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패턴,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레알의 수비 블록을 끊임없이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알은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받을 때 실수가 나올 위험이 높고 이는 시티에게 치명적 찬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비적 안정성에서도 두 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레알은 뒷공간 노출이 작고 수비 간격이 찢어지는 장면이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편입니다. 시티는 이를 공략하는 데 매우 능한 팀입니다. 빠른 패턴 플레이, 이선의 침투, 그리고 상대 수비를 흔드는 짧은 패스 조합은 레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시티는 수비 시 라인 간격 유지와 빌드업 안정감이 뛰어나 공격과 수비 전환에서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체력적 측면과 일정 관리에서도 시티가 더 안정적입니다. 레알은 핵심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며 후반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고 교체 자원의 기량 차이도 뚜렷합니다. 시티는 보다 깊은 스쿼드를 바탕으로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후반에 오히려 템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력 우위는 특히 강팀 맞대결에서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당 흐름을 봐도 시티가 전체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으며 시장 역시 레알의 승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흐름이 명확합니다. 무승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경기 전체 흐름이 시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과적 기대치는 시티 쪽이 확실히 앞서는 형태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요소는 대부분 맨체스터 시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전술 완성도, 중원 우위, 압박 강도, 일정 안정감 등 핵심 지표들이 모두 시티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레알이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의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완성도는 이번 매치업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 결론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사이드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